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팀워크나 그런 행사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디자인 싱킹의 그러한 같이 팀워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지금 할 수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 주제인 디자인 싱킹,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과연 뭔가? 디자인은 미술대학 또는 뭐 하나의 그 아트 스쿨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을 원래 정의하기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것을 설계 도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진을 몇 개 붙여놨죠. 이게 여러분 무슨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를 사실은 여학생도 물론 잘 알겠지만 남학생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샤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발 나이키죠. 이건 애플워치입니다. 보통 이런 하나의 어떤 브랜드들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자인이란 것이 처음에는 어떤 형태와 기능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브랜드 또는 이러한 나이키 신발을 신어봤다 또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어봤다. 그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걸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디자인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대부분은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CD 플레이어예요. 그죠? CD 음악 들을 때 쓰는 플레이어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전자사전입니다. 전자사전. 사전을 이제 책으로 부피가 크니까 이렇게 단어를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단어를 찾는 전자사전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내가 클릭하면은 나오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많은 수업을 해봤지만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밖에 그걸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이 보긴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는 학생이 드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거원이란 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인강 들을 때,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쓰는 전자기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밖에 잘 모른다고. 이거는 영어로 PMP라고 합니다. 동영상 듣는 용도로 쓰이죠. 이거는 뭘까요? 맞아요. 이건 MP3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이나 15년 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의 가방에는 이 4개 중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사라졌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초창기 스마트폰이에요. 초창기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건 초창기 스마트폰이지만 이 폰을 스마트폰이라 그러진 않아요.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그 이름을 획득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아이폰 2007년부터입니다.
왜 이걸 스마트폰이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All in one. 모든 것이 하나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CD 플레이어나 PMP나 전자사전이 모두 저 폰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 때부터 스마트폰이라 그래요. 그 2007년도입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인 거예요. 이 하나의 애플 아이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들어왔고 여기 있는 사진 전부 다 일본 사진입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요거죠.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이걸 영어로 바꿔보세요. 푸른색은 블루고 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맞아요. 바틀. 그래서 브랜드 이름 자체가 블루 바틀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2년 전에 한국에 처음 성수동에 입점을 했어요. 1호 브랜드가. 여러분이 아는 커피 브랜드가 뭐가 있죠?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또 뭐가 있나요? 봄봄, 백다방, 수많은 그런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블루바틀이 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정도로 유명할까요? 여기는 커피값도 비싸고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주문해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블루바틀이라는 곳을 좋아하는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 하면 서울의 1호점 성수동이 처음에 오픈할 때 아침 8시에 문을 여는데 밤 12시부터 500명이 줄을 섰대요. 무슨 커피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밤새워 줄을 설 정도로 커피를 좋아할까? 블루바틀을.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은 주문하고 난 다음에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기다리겠죠. 자기 원하는 커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뭘 합니까, 여러분? 그냥 대기표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자기 번호 부를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블루바틀은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맞아요. 바리스타라고 하죠. 이 바리스타와 커피를 만드는 동안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 바리스타가 드립했는 거를 갈아가지고 드립해가 내리면서 이렇게 자기 앞에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그동안에 내가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끓일 때 한 몇 도 정도가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원두는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이런 것도 평상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 가가지고 바리스타한테 커피물을 몇 도에 끓이는 게 맛있어요? 어떤 온도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서 바리스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블루바틀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죠. 디자인. 여기 지금 상호가 있나요? 그냥 블루바틀밖에 없어. 그죠? 이런 걸 디자인이라 그래요. 자, MRI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MRI 찍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어릴 때 MRI 찍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쳐서. 지금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이라 그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MRI 찍는 동안은 꼼짝하지 않고 내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는 한 10분 이상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에서 막 자기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어린아이들이 그걸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10분 동안 누워있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공포 때문에 전신마취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신 마취하는 건 건강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이 MRI를 개발한 그 의사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저런 MRI를 찍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이걸 하나의 모험 공간으로 만들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해적선 우주여행 테마 여행처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서 있는 분이 의사고 여기 간호사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 지금부터 이 해적선 어드벤처 모험을 떠날 건데 막 배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더라도 그 미션을 잘 이겨내면 뭐 선물을 주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드벤처로.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여행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해보니까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이 애가 10분 동안 그걸 참아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MRI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기다리고 있던 부모에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엄마 정말 재밌었어. 언제 또 저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대. 뭐만 틀려졌습니까? 아까 전에 그 MRI와 이것과 다른 점이 뭐죠?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디자인만. 어드벤처 모험 공간으로. 그죠? 사람의 심리가 그 디자인이 바뀌는 데 대해서 그 심리가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디자인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디자이너, 저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바로 이 할머니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1930년대니까 거의 90년, 100년 전에 디자이너예요.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죠? 할머니예요, 할머니. 맞아요. 한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인데 사실은 이 할머니가 실제 모습이 아니고 실제 모습은 이래요. 이 패트리시아 무어가 이렇게 분장을 한 건데 실제 모습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죠? 사실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서양인의 이런 모습 사진을 보고도 나이를 잘 짐작 못해요. 여러분 뭐 30대, 40대 그러는데 사실은 26살이에요. 26살의 패트리시아 무어가 이렇게 3년간을 80세 노인으로 분장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했을까? 왜 20대 여성이 디자이너가 80세 노인으로 이렇게 분장해가 3년 동안 뭐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궁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했을까? 그죠? 맞아요. 80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죠. 여러분들은 1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저렇게 분장해서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저상버스. 벌써 100년 전에 미국의 이 패트리시아 무어로 인해서 이렇게 계단이 없는, 아직도 우리는 버스 보면 저상버스가 있긴 하지만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무릎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또 이거는 뭔가 하면 물 끓으면은 삐 소리 나는 주전자 있죠. 소리가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니까 그냥 물 끓어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뜨거운지 소리가 나도록 해서 그 물이 끓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패트리시아 무어의 작품이고, 감자칼, 감자 깎는 칼 있죠. 이 깎기 평상시에도 깎기 힘든데 저런 감자칼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에 400도의 온도에서도 녹지 않는 플라스틱 그런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패트리시아 무어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자이너로서 제가 패트리시아 무어를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럼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디자인 싱킹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디자인을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오늘은 이야기했죠. 근데 이 디자인 사고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뭔가 좀 사진을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나요? 개구장이 같죠? 맞아요. 아인슈타인을 많이 이야기해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개구장이 같이 혀내 밀고 있는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있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여기도 지금 이 데이비드 켈리도 꼭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비드 켈리가 D스쿨이라 그래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이 디자인 싱킹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 D스쿨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동주택 있죠. 그거 2칸을 그냥 배정을 해줬어요. 그만큼 이제 별로 인식이 안 됐었는데 지금 2005년도니까 16년 정도 지났죠. 지금은 이 디자인 싱킹을 스탠포드 학생들 3분의 1이 이 수업을 수강해요. 건물도 한 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디자인 싱킹이 효과가 있는지 또 학생들에게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디자인 싱킹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중심의 접근 방법입니다. 디자인을 그냥 아트스쿨이나 미대 다니는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문제 해결 방식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과정을 찾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하나의 팀으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파괴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앞 시간에 창업가 정신에서 슈페트가 파괴적 혁신이란 말을 했는데 파괴적 혁신, 파괴적 아이디어 똑같은 이제 파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창업가 정신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같은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도발적 질문과 가설을 통해서 혁신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획기적인 하나의 혁신적인 걸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괜찮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와 수정을 작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여기 1단계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 거예요. 2단계는 문제 정의하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 이건 영어입니다. 프로토타입은 하나의 이 어떤 형식, 제품, 어떤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테스트하기라고 이 5단계를 일반적으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5단계를 짧은 시간에 다 하는데 이게 원래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는 한 단계에 하루씩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6시간 또는 4시간 이 정도의 이런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됩니다. 그걸 좀 압축시켜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단계부터 하나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충분한 여러분들이 디자인 사고를 처음 접하는 거니까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왜 이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어떤 나쁜 사례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이 굉장히 태어나면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이 생활 환경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요. 낮에는 아프리카가 한 몇 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한 40도까지 낮에는 올라가요. 밤에는? 맞아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면 이 하루 만에 온도 차를 뭐라 그러죠? 잘하네요. 그걸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60도나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일교차가 한 30도 잘 되는 경우,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 30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2배가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따뜻한 엄마 품에 있다가 모태에 있다가 나오면은 60도나 되는 일교차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신생아들을 좀 그 생존율을 높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신생아들 중에 조산아들이 있잖아요. 10개월이 되기 전에 조금 이제 일찍 태어나는 애.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병원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태와 같은 환경을 가진 인큐베이터에 넣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생활 환경이, 경제력도 열악하고 생활 환경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험도 안 되고 인큐베이터도 없어. 그러면은 신생아도 살기가 힘든데 조산아는 더 생존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저체온증을 해결하고 신생아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이 비용이 적게 들면서 휴대성이 좋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온 침낭을 만들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온 침낭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인펜트 워머라고, 인펀트는 유아라는 뜻이고 워머는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가격이 25불이야. 인큐베이터는 보험이 안 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경비를 부담할 사람이, 경제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거기다가 우리하고 문화가 틀려가, 우리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인큐베이터 아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치료를 위해서 하고 산모들은 집에 가는데, 아프리카는 아이와 산모가 같이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해요. 무조건 아이는, 신생아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신생아 생존율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25불이 어느 정도 가격이죠? 우리로 돈으로 환산하면 3만 원이 안 돼요. 25불로 밑에 영어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4만 5천에 premature year 20% will die within 30 days. 그죠? 34만 5천 명의 조산아, 10달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중에서 20%는 죽는다. 얼마 안에? 30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를 이 보온 침낭이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기능이 뭔가 요거예요, 요게 배럴이에요, 배럴이.
한번 충전시키면 24시간 동안 36.5도 우리 인간의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딱 넣으면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온도가. 그죠? 이게 지금 좋은 사례입니다. 디자인 저렴한 가격에 신생아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죠? 그럼 이건 좋은 사례고, 나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나쁜 사례는 플레이 펌프라는 거예요. 플레이 펌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기구를 돌리고 놀아요. 막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을 지하수에서 끌어올려가 이 탱크, 물 탱크에 이제 보관이 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죠? 아이들이 노는 것이 이 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저게 실패했을까? 아프리카라는 자연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이 경제력이, 생활이 척박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놀이터에서 저걸 몇 시간이나 돌리고 놀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얘들이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돌리면 물이 한 5리터나 뭐 10리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수가 이제 압력이 약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않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는 교통이 불편해요.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마을 안에 있는 누가 기술자나 쉽게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기술자가 와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창의적인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